합성함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합성의 이 말뜻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합성은 뭔가 좀 썩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뉘앙스로 쓰였을 때 썩는다는 개념이죠. 그럼 함수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일단 섞어야 되니까. 이런 함수랑 그 다음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두 함수를 합성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동글뱅이를 뭐라고 읽냐면 서클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닷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뭐 서클이라고 읽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함수 f에다가 함수 g를 합성한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의미인 겁니다, 얘가. 그러면 지금 교재 좀 한번 볼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정의역이 x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y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g는 정의역이 y고요, 공역이 z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합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역 x에서 공역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g는 뭐냐면 얘를 정역으로 하죠. 얘를 정역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는 놈이 바로 뭐다? 함수 g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밑에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한 원소가 이 함수 f를 타고 여기로 오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치역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또 뭐야? 얘를 정의역으로 하죠. 얘는 얘를 정의역으로 하지. 그러면 얘가 얘를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말뜻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애가 뭐야? 정의역자리죠. 요 안에 있는 애가 정의역자리지. 그럼 이 정의역 x가 들어갔을 때 이 함수 f를 타고 들어온 값이 fx인 거잖아. 그러면 함수 g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정의역이 된 거지. 그래서 그 x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fx가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관계식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함수 f와 함수 g의 합성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밑줄 칠하는 거 밑줄 좀 쳐볼래요? 집합 어디 갔냐?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집합 x의 각 원소 x에 집합 z의 원소인 gfx를 대응시켜서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고요, 집합 z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함수를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로 하고요,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g 합성 f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요런 합성함수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냐면, 니네가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봐봐. 이 함수가 이 합성인 건지 아니면 이 합성인 건지, 이 두 개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그럼 봐봐. 쉽게 생각하면 이런 화살표 함수에서는 거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얘가 안에, 얘가 바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에, 바깥에.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미안해요. 얘가 바깥에, 얘가 안에입니다. 뭐냐면 이 fx가 뭐가 된 거야? fx가 정의역이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함수. 네, 그래서 봐봐.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 얘는 똑같이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봐봐. 밑에 보시면요, 합성함수 x의 함수값을 이렇게 나타낼 때 g합성 f를 이렇게도 나타내고요, 이렇게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놈을 다시 이런 방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밑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 아이고.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g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네한테 요거 해달래요. g합성 fx 해달라 그랬는데 얘가 봐봐, 똑같은 표현으로 뭐라고요? 요거라 그랬지.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 자체가 정의역이 된 거죠. 이 자체가 정의역이 된 거지.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fx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gx에다가 그 x가 뭘로 바뀐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어달라는 이야기죠. 여기 x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어달라 그런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합성했을 때 나온 함수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거꾸로 이번에 요거 해달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fx의 정의역이 뭐가 된 거야? gx가 된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f-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x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라?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바뀌겠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럼 똑같은 애들 합성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요거겠죠. 그럼 얘는 fx의 x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가라? fx가 다시 들어가라는 이야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저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라는 이야기니까 x 플러스 2 들어갔고 뒤에 2가 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 합성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번부터 다시 볼게요. 봐봐, 다시. 합성함수의 의미가 뭐냐면 두 함수가 정의역 x고요. 그 다음 공역이 y일 때,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일 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봐봐. 내가 얘랑 누구를 합성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얘를 합성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합성을 하고 있는 건데 요 놈의 정의역이 요 놈의 치역이 되는 거지. 다시. 요 놈의 정의역이 요 놈의 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합성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얘 치역 있죠, 얘. 요 함수의 치역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안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여기서 만약에 요로 화살표를 안 쏘은 애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쏘은 애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fx 중에 여기를 벗어난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함수 f의 치역은 이 함수 g의 정의역 안에 뭐여야겠어요? 부분집합이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요게 얘 부분집합이어야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미리 얘기한 거고요. 밑에 한번 볼게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g 합성 f가 함수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이 되는 연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 따라서 이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함수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에 뭐여야 돼요? 부분집합이어야겠죠. 맞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함수 f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함수 f가. 그 다음에 또 함수 g가 어떻게 생겼냐면 봅시다. 오케이? 잘 봐봐. 내가 이 두 함수를 뭐 할 거냐면 합성을 할 건데 지금 합성을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봐봐. 합성을 합성하려면 요 놈의 지금 치역이 뭐냐면 f의 치역이 뭐냐면 4, 5, 7이잖아. 4, 5, 7이지. 그럼 봐봐. 4, 5, 7인데 여기 안에 그럼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F1이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G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2면 얘가 G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F3이면 얘가 G7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는 값을 가질 수 있죠. G5가 어디 있어요? 1로 가잖아, 1로. 그치? 다음 G4는 어디로 가? 2로 가죠. 근데 G7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함수가 정의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왜? 내가 합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 놈의 치역이 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안 됐거든.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안 된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함수가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안에 있는, 앞으로 내가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속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겉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왜 얘가 속이고 겉이냐면 요게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얘 안에가 속함수, 얘가 바깥에가 겉함수, 그치?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빠짐없이 다 쏠 거 아니야. 그래야 함수가 정의가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밑에 별표 하나 쳐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또 하나 봅시다. 어우, 너무 더운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그 맨 아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봐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 다음 gx가 루트 x야. 이랬을 때 내가 너네한테 요거 합성 좀 시켜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니네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합성 시켜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속함수, 얘가 겉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 여기까지 오죠. 그 다음에 얘가 이거겠네. 그래서 쌤 얘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얘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보통은 아무 말 없으면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죠. 그러면 얘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얘 정의역은 모든 실수지. 모든 실수죠. 얘 치역은 어떻게 돼요? 얘 치역 음수죠. 그치? 그 다음에 얘 정의역은 뭐가 돼요? 얘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봐봐. 지금 속함수의 치역이 음수인데 겉함수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분집합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애초에 합성함수가 정의가 돼? 안 돼? 안 되는 놈이지. 맞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니네한테 다음 중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보통 합성함수의 값을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봤다는 이야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니네한테 만약에 합성함수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거 생각 안 하고 해도 된단 말이야. 생각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만약에 다음 중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예제 1번, 2번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보세요. 예제 1번 보시면 이 합성함수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애초에 얘가 합성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봐봐. 지금 F의 치역이 뭐야? 2, 3, 4죠. 그 다음에 G의 정의역이 뭐야? 2, 3, 4잖아요. 그럼 얘가 얘 부분집합이죠. 그럼 당연히 정의가 돼 있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얘가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얘 대응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이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함수 f에서 3은 어디에 대응되어 있냐면 함수 f에서 3은 2에 대응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시 함수 g는 2가 어떻게 대응되어 있냐면 5로 가야죠. 그래서 얘가 5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요게 합성함수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봐봐. A로 하자. 자, 집합 A고요. 집합 B고, 집합 C고요. 집합 D. 그 다음에 얘가 함수가 A, B, C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합성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다시 또 한번 합성해서 여기까지 오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합성을 3번 한 거예요. 3번.
자,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이 A고요. 치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이런 집합이겠죠. 아니, 뭐야, 함수겠죠. 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거쳐서 최종적으로 일로 온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는 맨 앞에 있는 놈이 정의역이고 맨 뒤에 있는 놈이 뭐야? 치역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예제 2번 보시면요. 얘는 뭐 쉽습니다. 답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5번이죠, 5번.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뒤에 3번, 4번 좀 해보겠습니다. 응? 왜? 네, 개념센이요. 아니요, 오늘 3개 아니에요. 개념센만 일단 가져오시면 돼요. 센 아직 안 끝난 거라. 오늘 일단 가지고 와야 돼요. 네, 가져오세요. 네. 자, 이제 3번이 이제 방금 쌤이 말했던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 문제인데, 그쵸?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봐봐. 니네가 얘가 혹시 정의가 되나라고 볼 때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요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나를 볼 때, 자, 봐야 될 게 요 놈의 치역이 어디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요 놈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먼저 얘네들을 치역값을 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치역값을 옆에다 적겠습니다. 그래야 문제 풀기 편할 것 같아서. 얘는 함수의 이 치역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지? x가 1일 때 최소값 0, 3일 때 최대값 2니까 얘 치역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0과 3 사이에서 이거 2차 함수죠. 얘는 조심해야 되지. 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 1일 때잖아. 그치? 그럼 1일 때 최소값이고 언제일 때 최대값이야? 3일 때가 최대값이겠네. 그치? 맞습니까? 그럼 1일 때 최소값이 얼마냐면 0이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최대값이 얼마냐면 4잖아요. 맞죠? 그 다음 밑에 거 보겠습니다. 얘는 3차 함수잖아요. 그치?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얘가 0일 때 0이고 4일 때 얼마야? 64죠. 얘가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니네한테 물어본 게 G 서클 F를 물어봤어요. 한번 보세요. 얘 치역이 이거잖아요. 얘 치역이 이거지. 속함수의 치역이 이거죠. 이 속함수 F의 치역이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겉함수인 G의 정역의 부분집합이니? 맞죠?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니? 맞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정의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 서클 G잖아요. 그럼 봐봐. 속함수의 치역 얘죠. 얘가 겉함수의 정역 얘의 부분집합이니? 하고 봤더니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왜? 벗어나는 게 있잖아. 4.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벌써 4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합성함수가 정의가 안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H 서클 G 물어봤어요. 그럼 봐봐. 속함수의 치역이 얘잖아. 겉함수의 정역이 얘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야? 맞죠?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죠. 0과 4 벗어난 게 없으니까요. 이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자 얘는 봅시다. 봐봐. 일단 요게 먼저 정의가 돼야겠죠. 요거 두 개. 그치? 그래서 아까 얘가 1번에서 얘가 정의된 걸 봤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니네가 뭐만 보면 되냐면 요거는 정의가 됐으니까 요것만 봐주면 되지. 얘가 정의가 되는지를 봐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 3번에서 얘도 정의가 됐으니까 얘도 되는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봐봐. 순서대로 봐봐. 요거 두 개가 정의가 됐어. 요거 두 개가 정의가 됐어. 그럼 어쨌든 간에 G의 치역은 이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다시 걔가 H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3번에서 아까 맞았으니까 얘도 맞겠죠. 순차적으로.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번 H 서클 F 물어봤으니까 자 F의 치역이 이거잖아요. 그치? 속함수의 치역이 얘인데 겉함수 H의 정의역이 얘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얘는 정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 이런 데는 안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뭐 내신이나 딱 내신용 문제입니다. 3번 같은 문제는요. 아시겠죠? 네. 4번 한번 해보세요. 4번은 좀 쉬운데. 나왔니? 현준, 얼마 나왔어, 너? 그쵸. 마이너스 7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생 꺼내봐요.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에 514번을 먼저 해보시고요. 514번. 에어컨이 자, 514번 보겠습니다. 이게 쉽죠? 봐봐요. 속함수가 G-1이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얘는 합성함수가 성립을 한다는 이야기죠. 정의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알겠죠? 그럼 봐봐. G-1이 얼마냐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뭐랑 같겠어요? FG-1인데 얘가 요거랑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야? 정의역이 요 구간에 있죠. 얘가 여기 들어간 값일 테니까 얼마겠어요? 1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얘는요. 얘 F2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그지? 그러면 얘는 GF2인데 F2가 여기여서 이 함수값 항상 4니까 얘는 G4겠죠. 4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얼마예요? 10
2냐? 이렇게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빼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겠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요, 516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500. 봐봐요. 야, 니네가 지금 요거를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FA, 그럼 A 플러스 2네. 그래서 A 플러스 2를 어디 넣어야 돼? G에다 넣어야지 했는데 G가 있어? 없어? 없지. 못 찾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합성함수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 개념서에 뒤에 적혀 있어요. 근데 미리 좀 본 겁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은 첫 번째 G 서클 F랑 그 다음에 F 서클 G. 지금 봐봐, 서클 자리를 둘이 바꾼 거죠. 자리 바꾼 건 뭐야?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 이 합성함수는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환 법칙 이런 애들 있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순서 바꾼 거죠. 얘 먼저 계산해줘, 얘 먼저 계산해줘 해서 순서 바꾼 거지. 그럼 얘는 뭐야?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럼 봐봐. 지금 니네가 알고 있는 거는 H 합성 GX 요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먼저 계산한 것이 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얘를 요 놈을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FA잖아요. FA고요. 그럼 FA가 얼마야? A 플러스 2잖아. 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내가 얘를 알고 있지, 얘. H서클 G를 바로 알고 있잖아. H서클 G가 얘를 정의역으로 가지는데 H서클 G가 뭐야? 이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지. 됩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7A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 얼마를 만족해야 돼? 얼마를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6을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념서 피세요. 왔다 갔다 자주 할 겁니다. 둘 다 꺼내놓으세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딱 두 가지예요. 봐봐. 첫 번째, 합성함수의 정의를 얘기 좀 해봅시다. 얘가 함수 F를 얘에서 얘로 가는 이런 함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함수 G를 얘에서 얘로 가는 함수라고 그랬을 때, 내가 집합 X에 집합 Z의 원소를 대응시킨 함수를,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함수를 얘가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성. 다시 합성함수의 정의. 두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얘로 가는 거지. 최종 목적지가 얘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가 얘로 가는 이런 대응 관계를 내가 다 정의를 해놓은 함수가 뭐다? 이런 합성함수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얘를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중간에 그냥 중간 과정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x, y, z 이렇게 했을 때 요 함수가 f고 요 함수가 지금 g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오고 그 다음 일로 온 거지. 난 중간 과정은 궁금하지가 않아, 사실. 요 중간 과정은 궁금하지가 않다고. 그냥 여기 있는 놈이 어디로 대응돼? 여기 있는 놈의 원소에 대응되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정의역, 얘를 공역으로 보는 요 함수가 뭐다? 합성함수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쓸 때 얘가 이쪽이 겉함수,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이 겉함수, 이쪽으로 가는 놈이 다 속함수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놈의 치역이 요 놈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고. 딱 두 가지 한 거지 지금. 그럼 봐봐, 하나 더 해보자. 만약에 여기를 뭐라고 할까? 뭐 Q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얘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요 놈이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중간 과정이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중간 과정이 궁금하지가 않고 여기 있는 이 정의역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정의역의 아니 이 공역의 원소에 대응시킨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다? 합성함수겠죠. 그럼 그 합성함수는 얘가 겉함수라 그랬잖아. 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얘에서부터 거꾸로. 그럼 얘가 요 놈과 요 놈을 대응시킨 이 합성함수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H서클, G서클, F,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렇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뭐다? 제일 궁금한 건 나는 요 H가 제일 궁금하고 요 중간에 가운데 있는 놈들은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놈일 뿐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응관계가 있을 때 얘가 겉함수,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속함수란 말이야. 제일 궁금한 건 얘입니다. 얘.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가봐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내가 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뭐 한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합법칙은 성립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 1번 보세요. 1번 밑줄 쳐놔요.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의 개념으로 밑으로 보면요. 뭐 버터를 바르고 구운 빵이랑 구운 다음에 버터를 바른 빵은 맛이 다르죠. 맞습니까? 네. 두 번째 보시면 얘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합성의 순서에는 무관합니다. 그냥 처음에 출발지랑 목적지만 같으면 됩니다. 뭘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혹시 항등함수 기억나나요? 정역 그대로를 치역으로 뱉어내는 함수가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는 아무리 합성해봐야 그냥 합성함수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봐봐. 지금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요. 최종 목적지가 여기죠. 그럼 내가 얘를 합성함수로 표현을 해보면 얘가 겉함수죠. G 합성, I 합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정의역이 1이고 치역이 1이니까 얘는 합성함수죠. 아니 합성함수를 미안해.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그럼 봐봐. 야, 중간에 얘는 그냥 그대로 똑같은 놈이 복사된 거잖아요. 그대로 똑같은 놈이 복사된 거지. 그럼 얘는 이런 합성함수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 사실상 뭐랑 같을 거냐면 그냥 G서클 fx랑 똑같겠죠, 이 값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3번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얘가 항등함수에 아니 합성에 항등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 하라고요? 무시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중간에다가 얘를 50번 적어놨다고. 50번. 이 중간 과정에 얘가 50번이 있다고. 50번. 걔는 아무리 해봐야 뭐야? 그냥 그대로 쭉쭉쭉 가는 거지. 그냥 정해져 있던 그 순서 그대로. 중간 과정에서. 그럼 걔는 무시해도 상관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만약에 F서클 I는 I서클 F야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쌤,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면서요. 맞아요. 교환법칙 성립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성립하겠죠. 왜? 얘는 그냥 F고요. 얘도 그냥 F잖아요. 맞습니까? 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함수 안에 이런 항등함수가 포함되어가지고 합성함수 안에 항등함수가 포함돼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이랑 예제 1번만 먼저 해봅시다. 해보세요. (114페이지) 아래 예제 1번이요. 114페이지 아래 예제 1, 예 1이죠. 예 1. 자, 이 예시 1번은 너네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봐봐요.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G서클 fx랑 F서클 gx랑 서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랑 얘로 서로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밑에 거 예시 2번 보시면요. 밑에 오타가 좀 있는데 위에 거는 괜찮아요. 뭐가 되어 있냐면 자, fx가 x-2고요. 그 다음에 g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hx가 3x 플러스 1이랍니다. 이것이 2번이요. 이랬을 때 니네한테 궁금한 게 이거야. 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며? 그럼 니네가 직접 한번 구해봐. 이 얘기지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딱딱 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밑에가 저게 있네. 쌤이 오타가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니네가 직접 해봐요. 네. 뭐야? 바깥에 있는 겉함수 입장에선 얘가 정의역이 된 거잖아. 얘가 정의역. 이 전체가 그냥 정의역이죠. 그럼 내가 얘를 먼저 구해보는 게 편하겠네? 그럼 얘는 이거잖아요? G서클 fx의 의미가 이거잖아? 그러면 fx가 얘 정의역이 된 거 아니야? 그럼 요 의미는 뭐냐면 gx-2니까 x 대신에 x-2를 넣어달라는 이야기지. 그치? 여기 gx에서 x 대신에 x-2를 넣어달라는 이야기 아니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h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겉함수가 뭐였어? 얘잖아. 그 여기에 x 대신에 뭘 넣어달라? 얘를 넣어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럼 이제 니네가 얘랑 누구랑 같은지만 봐주면 돼? 얘랑 같은지 봐주면 되겠지. 얘랑 같은지 봐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얘를 먼저 할게. 얘가 지금 h서클 g 그 다음에 fx니까 이 자체가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겉함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게 정의역이 된 거고. 맞지? 그럼 얘를 먼저 구해봅시다. 그래서 얘에다가 얘 합성한 거니까 h서클 g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h서클 g지. 3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이 겉함수에다가 얘가 정의역이 돼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놈이 3x제곱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에 얘가 정의역이 돼서 들어간 거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주면 되지. x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얘가 3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얘 계산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왔잖아 결과가. 얘랑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다?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은데 뭐 굳이. 근데 결과만 일단 다시 한번 알아둡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다?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 함수 종류 중에 걔는 무시해도 됩니다. 50번을 했든 100번을 했든. 알겠습니까? 그리고 걔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F서클 I랑 I서클 F는 똑같을 겁니다. 교환법칙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뒤에 와서 예제 5번, 6번, 7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5, 6, 7. 자, 5번, 6번 먼저 같이 볼게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데 얘는 성립하도록 해달래요. 성립하도록 해달래. 근데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해달래요.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합성해서 나온 요 식이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어떤 식이야? 항등식인 거죠. 항등식. 맞습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얘가 이 x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얘가 정의역으로 들어간 거죠. 요 왼쪽에 있는 요 놈이 다시 적어줄게. 이렇게 된 거고 왼쪽은. 오른쪽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겉함수가 g인데 그 정의역이 뭘로 들어가라? 정의역이 x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라 이 얘기지.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고 요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라? 얘가 들어가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2kx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뭐다? 항등식이란 이야기지. 니네가 정리해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주면 되겠지. 미정계수 결정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kx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kx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없어질 거 좀 없앱시다. 없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리고 얘 왼쪽으로 넘어오면 2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얘를 만족시켜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k 값이잖아, k 값. 그죠? 요걸 만족시키는 k 값만 니네가 잡아주면 되죠. 그럼 모든 k 값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겠어요?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면 2분의 1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 보겠습니다. gx가 1차 함수랍니다. 그런데 봐봐. 우리가 다항식에서 x에다 0 대입했을 때 나온 얘는 뭐랑 같아요? 얘가 상수항의 의미죠. 상수항. 왜 그런 거냐면 fx가 몇 차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얘 개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내림차순으로. 그랬을 때 x에 0 대입한 값은 x를 포함하고 있는 얘네들은 싹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얘만 남지. 맞습니까? 왜? 여기 0 들어가면 0이니까 0일 거 아니야, 다. 얘는 뭐야? a0죠. f0는 뭐다? 상수항이죠, 상수항. 다항식의 정의역에다가 0을 대입했다? 그럼 걔가 튀어나온 값은 상수항의 의미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상수항이 1이라는 이야기죠. gx가 1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1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gx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a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상수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를 뭐 해달라? 똑같은 함수 두 번 합성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니네한테 해달라는 게 이거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얘가 뭐랑 같을 거냐면 x 대신에 이 전체가 지금 정의역으로 들어가주면 되지. 그래서 a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거 나오겠죠. 얘가 뭐다? 얘가 x랑 같대. 그러면 정리 좀 해주면 a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은 x니까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 구해달라고 그랬지? 얘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죠, 요 놈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며.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요 앞에 있는 얘가 0, 그 다음에 얘 상수항도 0이어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두 개를 동시에 0으로 만들어주는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는 뿔마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 얘도 0이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던 거고 니네한테 g-1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예제 7번도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예제 7번은 조금 안 어렵네요. 네. 해봐요. 자, 보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울 겁니다. 봅시다. 자, 우리 좀 생각 좀 하고 들어갑시다. 이게 뭐예요? 1차 함수죠.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잖아요. 그치? 그럼 증가함수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정의역이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정의역이 최소일 때 그 함수값도 최소일 겁니다. 맞지? 왜? 이런 증가함수면 정의역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합시다. 그러면 정의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제일 작고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네한테 야, 얘 최소값이 얼마야? 이러면 바로 1이죠, 1. 그냥 상수항일 거 아니야, 상수항. 그러면 니네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얘 상수항, 얘 상수항인 거지. 이거 앞에 거 날라온 거 같은데? 괜찮겠지? 자, 보겠습니다. 요거 구해달래요. 그치? 그러면 내가 얘가 2란 이야기잖아.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5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일 거냐면 x에다 5 대입한 거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5랑 똑같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너무 쉽죠 이건? 이제 얘가 문제죠. 얘 이거 푼 사람. 난 풀었다. 잘해버렸네. 자 보세요. f2x-1이 x 플러스 3이랍니다. 그죠? 그럼 봐봐. 내가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 변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정의역 변환. 니네가 정의역이 2x-1이고 치역이, 그러니까 정의역을 2x-1 이렇게 뭔가 좀 더러운 정의역으로 함수가 표현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맞죠? 정의역이 x축이지 막 2x-1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좌표평면 그릴 때도 x축이라고 그러지 2x-1축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럼 쟤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나의 문자인 x로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지. 그럼 봐봐. 내가 저기 있는 쟤 2x-1을 t라고 치환해주면 되겠죠. 그럼 쟤가 어떻게 될 거냐면 ft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x가 요거 이거를 만족한다는 이야기니까 x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얘가 2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ft는 2분의 t 플러스 7인데 얘는 봐봐. 이거 t 대신에 그냥 뭐만 대입해주면 돼요. 니네한테 익숙한 용어로 바꾸려면 그냥 x라고 다시 써주면 되죠. 정의역 x가 들어갔더니 그 정의역에다가 7을 더하고 2를 나눈 값이 치역으로 나오던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두 개 똑같은 의미잖아요. 이거 두 개. 그치?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얘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2분의 1x-1. 그러면 이 x 대신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 그냥 2분의 1x-1 대입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 적읍시다. f 2분의 1 x-1은 요게 2분의 1 x 플러스 7인데 요게 x 대신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1 x-1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4분의 1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는 얼마냐면 a는 4분의 1이고 b는 3이니까 4ab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거.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됐고요. 쌤 피세요, 다시. 자, 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거 빼고요. 일단 23번, 24번 보겠습니다. fx가 2x-1이고요. gx가 이렇답니다. 그럼 g서클 fx는요. 정역만 변한 거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또 똑같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얘한테. 봐봐. 얘가 지금 요거를 이대로 여기다 2x-2, 2x-1 집어넣어도 훌륭한 풀입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얘를 좀 표준형으로 바꿔서 가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표준형으로. 그러면 요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돼? 얘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2x-3의 제곱 플러스 a-4가 뭐야? 이게 g서클 fx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의 최소값은 뭐다? 얘죠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a-4인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 하면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a-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a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은 얼마?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표현 좀 얘기해 둡시다. 자, fnx면 요거 의미가 뭐냐면 fx를 n번 그러니까 합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공식 표현은 아닌데 자주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보겠습니다.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고요. 그 다음에 fx를 3번 합성했더니 얘랍니다. 뭐야 저거?
이렇답니다. 자, 이랬을 때 g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7이고요. 그 다음에 gx의 최대값이 7이랍니다. 맞죠? 네, 그럼 봅시다. 세 번 합성 있잖아요. 그럼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거 한번 합성한 거죠. 그러면 얘가 4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2, 4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3a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얘는 감소함수잖아요. 이렇게 감소함수죠. 이거 직선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정의역이 최소일 때 누굴 가지겠어? 치역으로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정의역이 최대일 때 치역값이 최소인 거를 가지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7. 그럼 요 놈이 뭘 지난다는 이야기야? 4, 마이너스 17을 지나고 B, 7을 지난다는 이야기잖아.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얼마 나오냐면 A, B 값이 A가 5고요. B가 1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5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525번 어렵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자, 봅시다. G서클 fx잖아요. 그치? 그럼 먼저 해보겠습니다. G서클 fx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재활용해야겠다. 이렇게 돼서 여기 5만 추가된 거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G서클 fx가요. 맞습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G서클 fx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서클 x가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0.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봐봐. 얘가 요 놈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봐봐. 요 놈이 지금 2차 함수고요. 얘는 뭐예요? 1차 함수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가지 모양이 나올 텐데. 자, 먼저 여기가 X축, Y축 이랬을 때 정역이 음수일 때 얘를 내가 꼭지점의 좌표가 얘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왜? Y절편은 일단 10이어야 되거든. 그지? Y절편 10, Y절편 10이죠. 그래서 얘는 정역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럼 이 상태면 얘가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치역의 최소값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0. 그래서 얘가 그림으로 그리면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접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죠. 두 번째로 만약에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얘가 봐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10에서 딱 끊기겠지. 원래는 얘가 이렇게 왔어야 됐는데 얘는 정역이 음수일 때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얘는 내가 여기다 못 그리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얘를 가져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치역이 최소값이 10이죠. 1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문제 조건에 만족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뭐만 봐주면 돼? 이 빨간색 케이스를 내가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해석을 해보니까 뭐야?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면 돼? 0이면 되지. 0. 그럼 봐봐. 마이너스 a제곱, 2a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아니,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a제곱이 10이어야 되네? 맞습니까? 그럼 a는 얼마야? 뿔마 루트 10이잖아? 뿔마 루트 10 해놓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봐봐. 야, 얘 꼭지점에 이게 얼마야? x는 마이너스 a잖아. 이게 축이.
맞습니까? x는 마이너스 a인데 왼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a가 뭐다? 양수란 이야기죠. 마이너스 a가 왼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a가 양수란 이야기잖아. 얘가 음수니까. a가 양수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a는 얼마다? 루트 10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까? 얘는 뭐 사실상 합성함수지만 합성함수의 그냥 껍데기를 둘러쓴 이차함수 문제네요. 그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니? 네, 526번 해보세요. 쉽습니다. 526번. 자, 보겠습니다. 야, 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얘가 속함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역이 되는 거죠. 얘가 겉함수고요. 그러면 이 왼쪽은 이 합성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정역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라? hx가 들어가라 이 얘기잖아 지금. 요거는 뭐랑 같다? 얘랑 같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hx니까 hx는 3 넘기고 2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가능한 이유는 다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다 뭡니까? 실수 전체죠. 그래서 니네가 막 그냥 뭐 합성도 하고 막 저딴 식으로 막 그냥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이 따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마 뭐 최상위 난이도에서 최상위도 난이도에서나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거는 다항함수의 합성은 정의역, 공역을 딱히 신경 안 쓰고 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정의역,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오케이? 네. 자, 528번에 1번 나연아 뭐니? 그렇지. 2번에 효경아 얼마야? 네, 아니에요. 다시 한 사람. 효연아 말해봐.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정의역 변화 시킨 거죠. 아까 그대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해줘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만 할게요. 2번 fx가 3x-1이고요 2구나. 3x-2고요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랍니다. 자, 그런데 니네한테 해달라는 게 k 서클 f가 g를 만족할 때 이때 kx의 값을 좀 구해달랍니다. 자, 그럼 봐봐. 니네가 정역 x 갖다 놓으면 얘가 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걸 만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fx가 요거니까 얘가 k 3x-2는 gx인데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내가 궁금한 건 뭐야? kx가 궁금하다고. k 3x-2 말고요. kx가 궁금하다고. 맞지? 얘가 k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t가 3x-2인 거죠. 그럼 내가 얘를 t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요거를 t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t가 뭐였어 지금? 3x-2니까 x는 어떻게 돼? t 플러스 2를 3으로 나눈 거 요거겠지 지금. 얘가 마이너스 3분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kx는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분의 1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주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정의역 변화시키는 거. 됐습니까? 네. 다음에 529번 빨리 해보세요. 그거 쉽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538번부터 540번은 미리 말하면 졸라 어렵습니다. 네. 쉽게 그리는 법 알려줄 겁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역함수까지 할 겁니다. 일요일이죠. 2시 반 까먹지 마세요. 2시 반부터 5시간이죠. 7시 반까지. 맞지? 기억 안 나요?
왜 갑자기 막 현실 부정하고 싶어져? 2시 반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그치, 시원아? 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알고 있지? 너도 알고 있지? 지웅이도 알고 있었지? 그래. 너는? 너가 2시 반부터 7시 반이요?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이요? 카톡에 있으면 알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도 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다음 주 월요일도 특강.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니네 계약. 목요일인가? 광문 계약. 강동 수요일날 계약이야? 아이고 좋겠네. 나도 계약하고 싶다. 빨리 계약하세요. 난 방학 때가 더 힘듭니다. 쌤 고등학교 몇 단이에요? 고등학교 다니고 싶네요. 입학 신청하면 몇 단이다? 못 다니죠. 졸업했는데. 요즘에 막 살인 예고하고 막 칼 들고 다니고 이씨 사회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때 방검복 입고 다닐 수도 없고 조심하란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오늘도 무슨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이 칼로 찔러갖고 선생님이 죽었대요? 얘네가 무슨 현실판 무슨 게임을 하고 있나 미쳐가지고 다 제정신이 아니야. 에휴. 조심하란 말이야. 강남, 홍대, 어디야, 왕십리 이런 데 가지마. 대치, 이런 데 가지마. 사람 많은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찔러대는 거야? 미쳐가지고. 맞지? 조심해. 그리고 그 가스 스프레이 같은 거 있어. 그런 거 하나씩 들고 다녀. 알겠지? 입 여기다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는 거 있어. 이렇게. 그 들고 다니면서 갑자기 제가 칼을 들고 온 다음에 뿌려. 이렇게. 저리 가! 하고 뿌리고 도망가. 뭘 웃어, 새끼야. 너는 걔 보면서 깍! 하면서 도망갈 것 같아. 맞죠? 얘는 무슨 벌레 하나 보면은 무슨 기절하듯이. 얘 거의 움직임이 화로급이잖아요. 화로급. 자연산 광어급이에요. 팔딱팔딱 거려가지고. 제가 찔 수도 있죠. 에? 네가 찔 수도 있다고요? 너 안 돼요. 겁 많아가지고. 자, 다 됐습니까? 529번에 답 얼마입니까? 답 말해요, 빨리. 그래야 쉴 거야. 빨리 말해. 마이너스 7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 몇 분이냐? 20분이니까. 30분 정도까지만 쉬면 되겠네요. 나머지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기함수, 오함수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거 해야지. 5시간 반짜리니까 어차피. 그치? 5시간짜리니까. 원래 2시간 반이죠? 왜 표정들이 얼떨떨하지? 아니지? 쉬세요, 빨리. 피쳐. 왜 싫어? 헬프. 뭐? 이거. 보면 A에서 A로 가는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일단 집합 A가 1, 2, 3, 4랍니다. 근데 함수 f는 A에서 A로 간대요. 그 얘기는 정의역이 1, 2, 3, 4고 그 다음에 공역도 1, 2, 3, 4다. 그치? 근데 f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얘가 4, x가 1일 땐 4고요. 그 다음에 x-1일 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치역으로 x-1을 가진답니다. 그때 요거 구해달래요. 50번 합성안에 좀 구해달래. 2가 들어가서 50번 합성안에 좀 구해달래.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얼마일까 하고 봤더니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시 얘는 이거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4죠. 세 번째, 세 번 합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요거에다가 이거의 의미잖아. 얘가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거의 의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F4니까 얘가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4번 합성했대요. 4번 합성하면 얘는 요거의 의미랑 똑같겠죠. 그럼 얘는 이걸 테니까 2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5번 했다고 보니까 얘가 이거일 테니까 얘가 1이죠. 그럼 보이죠? 1, 4, 3, 2가 반복돼서 나오겠죠. 4개씩.
맞습니까? 그러면 50번째니까 4개가 12세트 있고 요거겠죠, 요거. 2개 남았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얼마겠어요? 4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니네가 또 어디를 해보시면 되냐면 31번 해보시고요. 32번 해보세요. 31, 32. 자, 531번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최초의 정역이 1로 들어가서 F를 2020번 합성해달랍니다. 그럼 일단 F1은 얼마냐면, 아이고, 퍼즐표 안에 대응 안 시켜놨네. 이거 뭐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처음에 정역이 1이 들어가면 요 대응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2번 합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거일 거고, 얘는 이거일 테니까 얼마겠습니까? 2겠죠.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겠죠. 얘는 얼마야? 1이고요. 4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랑 같을 테고 얘는 얼마? 3이죠. 그럼 보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3, 2, 1이 반복되겠네요. 3개 주기로 3, 2, 1, 3, 2, 1, 3, 2, 1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020개니까 이거 3으로 나누면 얼마냐? 얼마야? 나머지 1인가요? 나머지 1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3이겠죠, 3이는. 그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2021이잖아요? 그럼 얘는 F2는 어떻게 되겠어요? F2는 1이죠. 그러면 2번 합성하면은 얘는 F1이랑 같을 테니까 얘는 얼마일 거냐면 3일 거고요. 3번 합성하면, 자, 혹시 또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겉함수 F, 얘가 이거잖아. 저 재밌어 이거 봐. 이거잖아. 어? 그럼 봐봐. 요 전체를 내가 정역으로 보면 이거잖아. 그럼 전에 있던 얘를 정역으로 봤다는 이야기니까 요거지. 얘는 얼마야? 2네요. 그치? 그럼 132, 132가 반복되겠지 또. 그래서 132, 132가 반복될 테니까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죠? 얼마겠어요? 2겠네요, 2. 맞습니까? 그래서 3 빼기 2니까 답은 1이겠네요, 1. 그래서 얘는 답이, 두 번째 게 하나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나와 떨어지냐? 네. 아, 고마워. 나머지 2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3, 3이니까 빵이네요. 그 다음에 니한테 물어본 게 요거 지금 얘를 좀 구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fx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x 이렇게 나왔겠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세 번째 한 게 뭐겠지 하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이건데 얘가 뭐야? 항등함수지 x니까 x는 항등함수죠. 정역이 들어가면 치역이 똑같이 나오잖아. x 그대로. 정역이랑 치역이 똑같지. 그래서 항등함수니까 얘는 그냥 뭐야? f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f4x면 얘는 요거니까 사실상 얘는 이거랑 같고 다시 얘는 x 요거지, 그치? 맞아요? 이건 뭐 다 보이죠? 뭐일 거냐면 여기 이렇게 홀수일 때는 어디 갔냐? 홀수일 때는 그냥 f 그대로, 짝수일 때는 항등함수 이거지 지금. 그래서 내가 fnx를 n번 합성한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이때 n은 홀수일 때 n은 홀수. 그 다음에 어디 갔냐? x 이때는 짝수.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33번은 뭐 해보세요. 해보시고 534번 보겠습니다. 네, 지우겠습니다. 이거 533번 별로 안 어려워요. 해보시고 34번 먼저 해봐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당장 못할 것 같으니까. 아, 근데 구해달라는 게 뭐야? 이 문제는 지금 니한테 일단 요거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y는 x라는 요 직선이요. 합성함수 그래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정의역과 치역의 자리를 서로 막 왔다 갔다 시킬 수 있습니다, 얘가. 자, 무슨 말이냐면 보겠습니다.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얘가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요 a가 들어갔다고 얘기하겠습니다. a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봐봐. a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fa겠죠. 치역. 그리고 다시 얘 fa를 내가 정의역 자리에 갖다 놓고 싶어. fa를 정의역 자리인 요 x축에 갖다 놓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얘는 항등함수니까 치역이랑 정의역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fa겠지. 맞아? 그리고 다시 정의역이 얘가 된 거잖아? 정의역이 얘가 된 거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얘랑 만나는 얘의 치역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두 번 합성한 얘겠지. 그 다음 다시 또 내가 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얘가 요 놈을 정의역 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한번 합성해주면 요 놈이 뭐겠어? 세 번 합성한 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얘가 이런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y는 x가 합성함수 그래프에서.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니네한테 요거 해달라 그랬잖아. f3b.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여기가 fb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내가 지금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놔서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 만나는 게 여기 좀 조금 약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FB가 뭐랑 같아요? C랑 같죠? 그래서 여기가 FB. 그 다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만난 게 뭐야? 두 번 합성한 FB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다시 또 얘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F 두 번 합성한 요 값이겠지, 얘가. 근데 다시 또 얘가 위로 올라와서 합성돼. 그럼 이거 뭐겠어요? 여기가 F3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랑 같냐? 얘는 이렇게 와서 얘랑 같지. 맞습니까? 그래서 세 번 합성한 놈은 뭐랑 같겠어요? 2겠죠, 2.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러면 쉬운 거를 하나 해볼까요? 535번 해보세요. 아, 얘는 쉽지 않고 또 딴 문제네. 해봐요, 일단. 535번. 네. 네. 다시요. 합성하면 값이 직선으로 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네. 네. 아, 이거 y는 x잖아요. y는 x잖아. 그러면 fb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나고 이게 fb겠지. y는 x는 정의역과 치역이 어때? 같은 함수 아니야? fb가 정의역, 치역이 fb니까 정의역도 fb겠지. c가 fb일 거 아니야. 그 화살표 봐봐, 화살표. 한 칸씩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 되냐? 자, 보겠습니다. 지금 니네한테 요 합성한 함수의 합을 구해달래요. 값의 합을. 자, 그런데 봐봐. 요 구간에서는 니네가 지금 얘 원점 지나면서 1,3 지나니까 요 직선식이 y는 3x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1,3이랑 3,2를 지나잖아요. 그럼 x 증가량이 2고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얘가 1,3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요 직선 방식 바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G1이면 얼마냐면 G1이면 여기 1일 때 여기잖아요. 그지? 얘는 뭐랑 같을 거냐면 F2랑 같죠. 맞습니까? F2랑 같은데 정의역이 1이랑 3 사이에 있는 2일 때는 여기
2 대입했을 때 그 값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 2 대입하면 그때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3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보세요. F2잖아요? F2가 아까 얼마였어요? 2분의 5였지. 얘는 G 2분의 5랑 같을 텐데, 그럼 2분의 5면 어디야? 여기 어딘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요 가운데쯤 있으려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지금 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랑 3,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요 직선식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겠네. 그지? 그래서 2분의 5 대입해보면 여기다가 얼마예요? 1이죠. 1. 그래서 얘는 1이네 라고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두 개 더한 값 구해달래잖아요. 그러면 2분의 5 플러스 1이니까 얼마겠어요? 2분의 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따가 7시 반에까지, 7시까지 저녁도 먹고요. 집합 공부도 하시고요. 합성함수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뭐 놀고 계세요. 그럼 뭐 시간 많이 남잖아요. 뭐 할 거 별로 없잖아요. 왜 눈이 이렇게 땡그레져요? 예. 밥 먹고, 예. 집합 복습하시고, 합성함수 복습하시면 시간 많이 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7시부터 30분 동안 또 복습하시다가, 7시 반에 집합 30문제 볼 겁니다. 20문제, 30문제 볼 거고, 그거 보고 나서, 개 털린 사람은 오늘 기대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명제 진호 나갈 겁니다. 어디서 낼 거냐면 쌤 비단계에서 낼 겁니다. 예, 많이 풀어보세요. 이따 봅시다. 네. 사유 알아. 네.